데니쌤, 영어 TV. 편리함 그리고 기술이 필수적이긴 해. while 비록 뭐뭐이지만 하지만 그것들이 유일한 요소는 아닙니다. 뭐하는? 이끄는 분사가 뒤에서 꾸며요. 이렇게 이 Z세대의 재정적인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편리함과 기술이 중요해. 하지만 그것만 보는 건 아니에요. 이 세대는요, 매우 가치지향적이다. 그리고 그들은 원한다, 거래하기를 원하는데 뱅크하기를 원하지. 뭐하고? 기관과. 근데 어떤 기관이야?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부터 나오죠. 딱 부합하는 그들의 개인적인 어떤 신념 그리고 가치, 그런 거에 부합하는 기관과 거래하기를 원해요. 가치지향적이기 때문에. 편리하고 기술적으로 편하고 뭐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투명성이 필수적인 거지. Z세대는 회의적이야. 뭐에 있어서 회의적이야? 대규모 기업과 그리고 기관인데 뭐하는? 주격관계대명사 lack 동사 나왔죠 뒤에. 책임성이나 책무성이 부족한 그런 기관, 그런 대기업이나 기관에는 회의적이야. 안 좋아해. 그들은 자라왔다. 세상에서 어떤 세상? 관계 부사가 뒤에서 꾸미고 있다. 그럼 뒤에는 완전문이 나오겠다. 정보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그런 세상에서 살아왔지. 맘만 먹으면 다 찾을 수 있어, 인터넷으로. 그리고 그들은 기대한다. 완벽한 투명성을 기대해요. 뭐로부터? 브랜드로부터.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이 되면서 그들이 지지하는,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로부터 완전한 투명성을 기대한다고. 예를 들어서 은행은요, 분명하게 전달해 줘야 돼. 뭐를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 투명성이 중요하다 그랬지. 그러니까 뭐 수수료, 약관, 그리고 뭐 조항들, 내가 거래할 때 이런 것들 다 투명하게 알려줘야 돼. as well as 무엇뿐만 아니라 그들이 고객의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 방식,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투명하게 전달해야 된답니다. 여기서 대의는 뭐니? 여기는 은행이죠, 은행. 대의가 중복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칭 추론 같은 경우도 좀 조심을 해줘야 돼요. 여기 대의, 뭐 대의 다 다르죠. 게다가 윤리적인 어떤 은행의 관행 자체가 더 중요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요. Z세대는 신경을 쓰는데 환경, 그리고 사회적 정의, 그리고 윤리적인 어떤 함축, 함의들, 뭐에 있어서? 그들의 재정상의 결정에 있어서 그것 또한 중요하게 생각해. 이 Z세대는 관심이 있어, be interested in, 지속 가능한 투자, 그리고 기업을 지지하는 것, 이런 것에 관심이 있어요. 어떤 기업이니? 주격관계대명사 동사 나오죠. 그들의 가치에 딱 부합하는 그런 기업을 지지하는 것에도 관심이 있어요. and 그리고 확실히 하는 것. 그럼 병렬 구조가 첫 번째, 지속 가능한 투자, 지지하는 것, 그리고 확실히 하는 것. 세 개죠. 병렬 구조 조심해야 되겠고, 대절을 보장하는 거야. 이 Z세대 돈이 being pp니까 진행 수동태죠. 그리고 be used to 원형 사용되는 것까지. 해로운 어떤 관행, 유해한 관행에 자금을 대는 것에 사용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 내가 고객이 어떤 그 돈을 이렇게 뭐 줘서 물건을 사고 했는데 이 기업이 악덕 기업이야. 유해한 어떤 관행에다가 막 자금을 내가 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그럼 안 사버린다는 거야. 은행인데 어떤 은행? 뎁 제공하는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어떤 은행, 혹은 또 그리고 전념에 be committed to, 얻다가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 거기에 전념하는 어떤 은행,
그런 은행이 뭐 할 것이다? 관심을 끌 것이다. Z세대의 관심을. 그래서 Z세대는 편의성과 기술보다 투명성, 윤리적 가치, 그리고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중시한다. 이러한 가치를 실천하는 은행을 선호할 것이다. 여러분들 Z세대잖아요. 이렇습니까? Next. 미스를 신화라고 기억하고 있으면은 해석이 좀 막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얘는요, 근거가 없는 통념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물론 미스가 신화라고 해석이 되는 글도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고등학교에서는요, 근거 없는 통념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런 근거 없는 통념은 단지 이야기에 그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이런 근거 없는 통념 자체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뭔가 다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온 게. 예를 들어서 잘 알려진 그런 통념인데 어떤 통념입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오늘날까지 지속하고 있는 그런 통념은 이다. 얘가 동사죠, 진짜. 뭔가 가정된 거니까 그렇게 사실이 아닌데 여겨지느냐. 그런 높은 철분의 함량. 어디에 있는? 시금치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시금치의 철분 함량이 높다. 건강에 뭐 좋은 건 맞겠지만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이것은 전해오는 이야기다. that 주격 관계대명사.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갑니까? 189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그리고 어디서 비롯됐냐? 동사 1번 그리고 동사 2번. 어디에? 주격 관계대명사 대절 속에서 병렬 구조가 나오고 있지. 어디에서 기원을 했다? 단순한 계산착오예요. 누구에 의해서? 생리학자 구스타프. 이 아저씨가 실험을 단순하게 계산착오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1890년에 비롯된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전해지고 있다. 그가 정확하게 밝혀냈어. 명사절 접속사 that 100g인데 이 시금치의 100g이 함유하고 있더라 35mg의 철분을. 근데 이 사람은요 분석을 하고 있었어. 말린 시금치를 분석을 하고 있었어. 이 말린 시금치 그것은 보유했다. 10배가 더 넘는 철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뭐보다? 같은 양의 신선한 잎을 가진 그 시금치보다도. 그러니까 이게 어때? 비교 대상이 잘못돼 버린 거지. 말린 걸 이렇게 분석을 해버린 거야. 비록 그 오류가 빠르게 수정이 됐어. 수동태요. 근데 그 수정은요. 또 뭐만큼 빠르게? 그만큼 또 빠르게 잊혀져 버렸다. 수정을 했는데 그 수정을 뭐 발표를 했겠죠? 근데 사람들은 이미 어때? 믿어버리고 이 수정된 건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만큼 또 빠르게 잊혀져 버렸다. 그래서 그 통념이 그때부터 어때? had taken hold, 확고히 자리를 잡게 된다. 혹시 누군지 알아요, 얘? 뽀빠이라는 캐릭터인데 아주 오래된 만화 주인공입니다. 아주 오래됐어요, 아주. 얘가 슈퍼휴먼, 초인적인 어떤 힘을 얻어요. 뭐로부터 얻냐면요. 이 시금치를 먹어. 시금치를 먹고 초인적인 힘이 생겨서 그리고 방어를 해요. 스스로를 뭘로? 강철 주먹으로 방어를 하는 애야. 이 뽀빠이. 이렇게 꾸미고 있죠. 전체적인 주어, 동사. 이 뽀빠이가 기여했다. 뭐에 기여를 했니? 이것의 지속. 이 통념의 지속. 이것은 통념이죠. 시금치가 어때? 건강에 이 연구 결과보다도 훨씬 더 잘못 계산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철분을 함유하고 있다라는 그 통념의 지속. 그것에 기여를 했고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에도 몇몇 거의
nearly는 거의란 뜻이고 거의 15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부모님들이요. 세계에 있는 부모님들이 사용해요. 이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ry to 부정사, 뭐뭐 하려고 시도하다지. 그래서 설득하려고 시도하기 위해서 이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뭐 하는 것으로? 먹는 것으로, 그 건강한 야채를 먹는 것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뽀빠이 봐라. 시금치 먹으니까 저렇게 되잖아. 이렇게 오늘날까지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금치가 철분이 풍부하다는 잘못된 통념, 그것은 1890년의 과학적 계산 실수에서 비롯이 되었고 곧 수정되긴 했지만 그 수정은 금세 잊혀졌고 뽀빠이의 이미지와 함께 상식으로 굳어져서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라는 글이죠. Next. 전문적인 용어. 근데 종종 사용이 되는 얘는 pp예요. pp가 뒤에서 꾸미고 있지. 뭐 하는데 사용이 되니? 기술하고 묘사하는데. 동물의 어떤 판단, 이 숫자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묘사되는, 기술되는, 그때 사용이 되는 전문적인 용어 중에 하나가 이다. 그럼 얘가 진짜 동사죠. 주어, 동사. 그것은 전문 용어니까 이게 뭐냐면요. 어림수, 짐작, 능력입니다. 요거. 다음. 왓절이 전체가 지금 주어로 쓰였고요. 단수 취급에서 동사가 나왔지. 그리고 왓절이 나왔기 때문에 provide 뒤에서 목적어가 비어있는 형태의 불완전문이다. 이것이 제공하지 않는 것은 바로 정확성이다. 어림수니까 정확도가 떨어지겠지. 이것은 보여준다. 뭘 보여주니? 요렇게 얘는 묶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패턴인데 오류 패턴, 에러 패턴을 보여준다. 이것이 뭐하고 똑같냐면요. 이것이 같아. 거의 모든 종, 테스트가 되는 거의 모든 종에서 거의 비슷한데 이 어림수 짐작 능력이라는 것은 뭔가 오류 패턴, 특징적인 오류 패턴을 보여준다는 거지. 그리고 with 다음에 with 목적어 분사 ing가 됐지. become은 어차피 자동사니까 수동의 pp 뜻이 없어요. 그럼 ing밖에 안 나오겠지. discrimination, 판별이 덜 정확해지는 거야. 뭐 하면서? 수량이 점점점 더 커지면은요, 판별이 덜 정확해져. 이게 바로 특징적인 오류 패턴이야. 근데 이제 예시가 나오는 거죠. 붉은 털 원숭이가 나옵니다. 붉은 털 원숭이. 털이 붉나? 모르겠네. 붉은 털 원숭이가 말할 수 있어. 비교할 수 있어. 구분할 수 있어. 1하고 2 구분할 수 있고 2하고 3 구분할 수 있고 3과 4 구분할 수 있고 4와 5 하지만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5 위로는 이제 실패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가 이제 뭐 하는 거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4하고 5까지죠. 다음 쥐인데요. 무슨 쥐니? 배웠어. 누르도록 배웠어. 레버를 뭐해서? 주어진 횟수만큼 누르도록 배웠던 쥐가 뭐해서? 4번에서 24번까지 누르도록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여기 진짜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죠. 얘가 눈에 띄게 점점점 덜 정확해졌어. 뭐 한 거에 있어서? 반응하는 거에 있어서. 뭐 하면서? 숫자가 커지면서. 이 글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단순하지? 자, by the top. 어디 탑 엔드에 이르렀을 때, 상한선, 그 범위의 딱 상한선, 거기에 이르렀을 때, 이 쥐들은요, 단지 만들어내곤 했는데, 퍼져 있는 숫자들, 스프레드한 숫자들, 그 타겟에 대해서, 타겟 주변에 있는 그 목표 숫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타겟은 목표 숫자 주변에 퍼져 있는 숫자들을 산출했다
라고 한다는 것은 정확히 20인데 뭐 18이나 22나 이렇게 그냥 어림수로 정확도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가주어입니다. 진주어는 뒤에 대절이죠. 공통적인 관찰이었어. 무엇이요? when 이렇게 묶어주고 이 테스트할 때 정확성을 테스트할 때 동물의 숫자의 어떤 감각에 대한 정확성을 테스트할 때 그러면 when 뒤에서 ing만 나왔기 때문에 얘도 능동의 분사구문이겠죠? 그럼 아직 진주어가 안 나왔다. 어디니? 숫자의 크기가 중요하더라 라는 것은 공통된 관찰이었다. 숫자의 크기가 커지면 어떻게 됐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의 수에 대한 분별력, 수 감각을 나타내는 어림수 짐작 능력은 숫자가 커질수록 그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사실. 그럼 어때? 이렇게 두 개를 명확하게 비교하는 것 같은 경우는 요약문으로도 괜찮죠? Next. despite이 등장했으니까 뒤에는 문장이 나오면 안 되겠지? spite 시리즈는 전치사입니다. despite, in spite of. 문화적인 비유에도 불구하고 ing가 뒤에서 꾸미는 현재 분사다. 뭘 묘사하고 있는, 감정을 묘사하고 있는, 감정을 뭐로써, 정반대의 것으로, 뭐의 정반대, 합리적인 사고, 소위 말해서 이성하고 뭐하고 감정하고 정반대인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문화적으로 많이 비유하잖아요. 우리 MBTI만 봐도 뭐하고 F하고 T하고 완전 반대 성향으로 생각하잖아. 그래서 어떤 거, 인지.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이성이라고 봐도 되겠죠. 인지인데 그것이 뭐니?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refer to, 일컫고 언급하는 것이야. refer to 다음에 목적어 비어있죠. 그래서 what 맞죠? 뭐로써? thinking, 생각이라고 일컫는 거. 그러니까 이성. 그렇게 일컫는 이 인지, 이성. 그것은요, 이다. 실제로는 핵심 구성 요소가 됩니다. 뭐에 있어서? 감정에. 그러니까 이 감정, 그리고 이성. 이게 완전 반대의 성향이라고 봤는데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음. 자, 이 how 앞에는요, the way라는 선행사가 생략이 되어 있다고 봐도 되고, 사실은 의문사 자체로 봐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지. 우리가 생각해 뭐에 대해서,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방식, 이렇게 해도 돼. 그것은 shapes, 형성한다. 절이 주어로 쓰였기 때문에 당연히 동사 뒤에는 s가 붙어야겠지. 단수 취급하니까. 감정을 형성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인지하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감정을 형성한답니다. 무슨 감정?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을 형성하게 돼. 그럼 인지나 생각이 감정을 형성해버린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지. 그런 다음에 그 감정들은요, echo back, 다시 반영된다,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돌아와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기도 의문사절이 쓰였고 앞에 the way 이렇게 생략된 관계 부사라고 생각해도 상관없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다 똑같죠. 그러면은 이게 어때? 또 감정이 돌아와서 우리가 인지하고 생각하는 것에 또 영향을 준다는 얘기야. 돌고 돈다는 얘기야.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네가 걸어 들어가. 어디로? 이 시험을 보러 걸어 들어가요. 끊어주고 여기는 분사구문이에요. 생각하면서 그리고 명사절 접속사 대시 하나 생략돼 있습니다. 네가 잘 못해. 시험 보는 것을 잘 못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시험을 보러 걸어 들어간다면 너의 불안한 감정이 어떻게 되겠어? 증가되겠지. 수동태로 증가될 거예요. 그러면 넌 어때?
기분이 더 좋지 않겠지. 뭐에 대해서? 너의 수행 능력에 대해서, 이 테스트에 있어서 네가 수행하는 거에 대해서 기분이 좋지 않겠지? 그리고 that, 그것은요. 이것은 지시사입니다. 앞에 거. 그것은 된다. 뭐가 되니? 또 증거가 됩니다. 뭐에 있어서 증거가 되냐?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 전치사기 때문에 동명사가 나왔는데 continue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온 거야. 뭘 생각해? 명사절, 접속사, 대절. 네가 또 어때? 잘 못해. 시험 치르는 거에 대해서 잘 못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지. 그럼 무슨 얘기니? 여기도 똑같아요. 네가 시험장 걸어 들어가는데 안 좋은 생각을 하면서 걸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불안감. 그러니까 감정이 영향을 받았지. 이 감정은 또 어때? 기분이 안 좋잖아? 그럼 그것이 또 계속 생각하게 만들잖아.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있다. 근데 노가 붙었어요. 그래서 단지 결코 감정하고 이 인지는 pull apart, 분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야. 연결돼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분리할 수가 없어? 연결돼 있어. 이러한 by라는 어원은 두 개입니다. 두 개. 그래서 양방향성. 뭐에 있어서? 인지하고 감정에 있어서의 이러한 양방향성은 허용한다. 얘가 동사니까 주어, 동사, 수일치 잘 시켜주시고요.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우리가 조정하는 것을, 그 어려운 감정들을 조정하는 것을 허용해준다. 양방향성이니까 뭐함으로써 by ing, 바꿈으로써 방식을. 무슨 방식?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다르게 하면은 다르게 어려운 이런 감정들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면 돼? 아,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바꿔버리면 돼. 그래서 다르게 생각함으로써 뭘 다르게 생각하니? 내가 긴장은 해, 때때로. 근데 나는 여전히 테스트 잘 보는 사람이지롱. 이렇게. 혹은 뭐를요? 긴장을 해. 그 긴장되는 느낌이 단지 그냥 흥분과 기대다. 이렇게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야. 고로 이것은 의미하지. 내가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요렇게 크게 묶을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생각함으로써 너는 작동시킬 수 있는데 그러한 경로들을 너한테 유리하게 작동시킬 수 있다. 라는 글이고요. 감정과 사고는 그러니까 서로 분리될 수가 없어. 상호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생각, 사고로 바꾸면 감정을 조정할 수 있다. 두 개는 뗄 수가 없다라는 글이죠. Next. 무엇일까? 의문문입니다. 줄여서 CA라고 하는데 능력 접근법이라는 거예요. 능력 접근법. 그리고 왜 법률가들인데 어떤 법률가들입니까? 열정이 있는 법률가들. 형용사고요. 뒤에서 꾸미죠. 뭐에 대해서? 동물 정의에 대해서 열정을 가진 법률가들이 왜 이 CA라는 거에 대해서 care about 할까? 관심을 가질까? 가주어, 쉬워. 뭐 하는 거? 진주어 나와야겠지. 말하는 것은 쉽다. 그리고 what이 등장했기 때문에 뒤에는 불완전문이 나와야 되는데 어머나 주어 플러스 비동사니까 뒤에 보어가 비어있네요. 그럼 얘는 관계대명사라기보다는 의문사죠. 똑같습니다. 이게 아닌 거. 근데 의문사라고 해도 뒤에 보면요. 이 복격 관계대명사라는 게 또 있긴 하거든. 그래서 두 개를 구분 짓는 게 좀 무의미해요. 그래서 일단 what 뒤에는 불완전하다. 요것만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뒤에는 지금 보호가 비어있다. 그래서 이 CA가 아닌 거, 무엇이 CA가 아닌지 둘 다 해석해도 상관이 없죠? 그것을 말하는 것은 쉬워. CA가 아닌 게 뭘까?
CA는요, 등급을 매기지 않는다. 동물들을. 뭐에 의해서? 유사함, 비슷함. 인간과의 유사함, 그걸로 등급을 매기지 않아. 인간과 유사한 동물들을 뭐 높은 등급에 둔다던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혹은 seek, 뭐 하지 않는다? 추구하지 않는다. 어떤 특별한 어떤 특권. 뭐에게? those, 그런 동물들이란 얘기야. 어떤 동물들입니까? 여겨지는 동물들, PP 체크하시고, 우리 인간하고 가장 뭐한 비슷한 존재로서 여겨지는 그런 동물들에게 특별한 특권도 부여하지 않는다. 등급을 매기지도 않고. 그럼 첫 번째 1번, 2번 이렇게 병렬 구조도 좀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뭐 하듯이 여기서 이 두는 대동사예요. 체크해야겠지? 약간 다른 인기 있는 널리 퍼진 그런 이론적인 접근들이 뭐 한다는 얘기야. 그러하듯이라니까. 랭크를 매기고 그리고 때 특별한 특권을 부여하고 그런다는 얘기잖아. 일반 동사를 그대로 대신 받으니까 대동사 두다. 오답으로는 주로 뭐하고 R하고 비교하는 게 나오지. 일반 동사를 했으니까 R이 아니죠. CA는요. 그래서 관심을 갖습니다. 뭐에 대해서? 핀치라고요. 그냥 새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돼지에게도. 뭐만큼이나 많이 as, much as. 고래와 코끼리에게만큼이나 많이. 핀치하고 돼지한테도 관심을 가져요. 등급을 매기지 않아. 그리고 이 CA는 주장을 합니다. 명사절 접속사 대절. 인간 형태인데요. 뭐에 있어서? 이 삶에 있어서 인간의 형태는 단지 무관하다. 관계가 없어. 예. 뭐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기도 what? 무슨 종류의 타입? 각각 종류의 타입인데 동물의 각각 타입이 필요하고 그리고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 그럼 이 what도 어때? 관계대명사하고 뒤에 목적어가 지금 비어있죠? 불완전문이다 라는 거예요. what은. 그리고 about이라는 전치사 뒤에니까 what은 명사 자리가 맞지. 그래서 what은 항상 첫 번째 명사절 자리에 나와야 되고 두 번째 불완전해야 됩니다. 요거를 다 충족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뭐에 대해서? 각각 동물의 유형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럴 누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인간의 삶의 형태는 무관해. 인간하고는 관계가 없어. 동물은 동물 그 자체의 형태로 마땅히 누려야 될 게 있고 다 다릅니다.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능력 접근법입니다. 다음 또 관계가 있는 것은 what은 또 명사 자리 전체가 주어로 쓰였고 또 이 안에서 주어가 없지. 불완전 문장이란 얘기야. 그것은 이다. 절이 주어니까 단수 취급했고요. 그 동물들 고유의 삶의 형태야. 인간의 삶의 형태는 관계가 없어요. 뭐처럼 인간이 seek to 추구하지. 즐기려고 즐길 수 있음. 뭔가 누릴 수 있는 걸 추구하지. 뭐를요? 인간다운 삶의 고유한 특징, 그런 좋은 것들. 인간으로서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기를 인간이 추구하잖아. 그런 것처럼 역시 핀치도 추구해요. 핀치의 삶을 추구하고 고래도 고래의 삶을 추구하는 거지. 고래가 이렇게 살겠다고 하면 우리가 뭐라 할 수 있겠니? 고래 이렇게 할 뿐이지. 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확장해야 된다. 우리 스스로를 확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배워야 된다. 뭘 배워야 되니? 게으르게 성의 없이 동물들을 상상하고 그리는 게 아니에요. 뭐로써? 더 열등한 인간으로서. 인간 중심으로 너는 인간보다 더 열등하지. 이렇게 성의 없이 상상해서는 안 되고 배워야 되는데 뭘 배워야 됩니까? 추구한다고 배워야 됩니다. 뭐를요?
삶을, 우리의 삶과 같은 종류의 삶을 동물들이 그렇게 추구하구나 라고 배워줘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분사구문인데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확장하고 배워야 된다 그랬잖아. 이 사실을 배워야 되는데 열등한 동물로서 상상하면 안 되고 이 동물들이 뭐 한다고? 우리와 같은 삶을 추구한다고 이렇게 배워야 된다라고 해서 능동의 분사구문이다. 뒤에 목적어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CA에 따르면요. according to 각각의 지각 능력이 있는 그런 생명체는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 기회를 가져야 된다. 뭐 할 기회? 번영할 기회. 형용사적 용법이지. 어떤 형태로? 그런 생명체의 특징이 있는 고유한 그 생명체한테 고유한 어떤 삶의 형태 그렇게 번영할 수 있는 핀치는 핀치답게 돼지는 돼지답게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각각 지각이 있는 생명체는 가져야 된다는 거지. 인간 중심으로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능력 접근법은요. 모든 지각 능력이 있는 생명체는 인간 기준이 아니라 그 생명체에게 고유한 삶의 형태로 번영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